안녕하세요. 저는 한윤석이고요. 오늘은 제가 빔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배울 수 있었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빔을 알려줘봤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 오른 사람은 이분밖에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곤 했었거든요. 맨날 이렇게 이분이라고 하면 제가 쓰이다 좀 부끄럽게 했었는데 제가 감히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리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렇죠. 몇 번 그랬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속는 거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배울 수 있었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빔을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잘했던 거로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종인님과 같이 일하게 되면서 빔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빔이라는 게 있고 이걸 잘하면 되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봤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코드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을 신기하기만 했었죠. 그래서 이게 빔이라는 거고 텍스트 편집기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빔에 끌었던 이유는 텍스트 편집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타자 속도가 빨라지는 거 말고는 뭐 좋아질 게 있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코드를 치는 방법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저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종님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랭을 이용해서 개발 중이었는데 그때는 VS 코드랑 고랜드 두 개를 이용해서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빔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종리님이 고랭을 빔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계셨고 저도 따라서 환경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빔을 더 잘하기 위해서 빔을 제외한 모든 편집기 다 지웠어요. 그래서 VS 코드와 고랜드 다 지웠고 빔만 사용한 거죠. 이제 빔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빔을 연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처음에는 진짜 고통스러워서 진짜 키보드를 몇 번이나 부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게 사용하던 기능들이 없으니까 그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뭐 파일 검색, 뭐 텍스트 실행, 터미널, 뭐 새로운 탭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마다 플러그인 하나하나씩 추가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종리님의 설정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플러그인의 기능을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한 채로 사용하게 되니까 하나씩 추가하는 게 좋다 하셔가지고 한 번에 하나씩만 추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능이 추가되었고 빔으로만 온전히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러그인이 없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코드에서 특정 지금 포커스된 테스트만 실행하라 이런 플러그인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봤더니 직접 만들어라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야 되는구나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만들었던 한 수인데 이 테스트 커서에서 테스트 이름을 뽑아가지고 테스트 실행 매개변수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걔만 딱 실행돼요 테스트할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필요한 기능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내가 만들면 된다고 이제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들면 되니까 뭐 커버리지 보여주는 것도 만들고 맞춤법 분사기도 만들고 등등 직접 만들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플러그인도 2개 정도 만들었고 문서 여러 가지 보면서 만들게 되었고요. 정리해 보자면은 애초에 연습에서 빠져나갈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나는 이제 빔밖에 쓸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빔을 잘해야지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만들었었고 이런 얘기를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울트라 러닝에서 이제 영어 없는 1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국가의 언어를 3개월씩 해서 다 마스터하는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 가서 비행기 내리는 순간 그 나라 언어만 딱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영어를 배우고 거기서도 우리가 오픽 시험 보듯이 점수 같은 게 있잖아요. 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한국어도 있는데 한국어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강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책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드는 거. 저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고 스터디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안 읽어올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진짜 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못 먹으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하나가 있는데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건 금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랭을 아는 상태에서 빔을 배운 거잖아요. 근데 내가 러스트를 새로 배우는데 그걸 빔으로 하고 싶어 하면 이게 인지 부하 때문에 굉장히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금지 사항이고요. 내가 익숙한 거를 빔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제 경험을 공유해드렸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얼마나 사용하신 건가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1년 정도 계속 개발했어요. 계속 빔으로.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거지. IDE처럼 사용하려면은 네. 저는 잘 모르는데 COC 뭐 아 맞아요. 플러그인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코딩 디버깅 할 때 사용하셨나요? 아 네네네. 네. 네. 그것도 원래 좀 나중에 추가했어요. 그죠? 그게 아마 처음에 유선이고 몰라. 그때도 종이는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딴 거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근데 그 말고도 대안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있다가 업그레이드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혹시 플러그인 몇 개 정도 사용하세요? 그때 열몇 개인데 아마 그냥 VS 코드처럼 쓸 수 있게 정도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옆에 파일 탐색기, 그다음에 터미널, 그다음에 자동 완성 그런 것 정도 다 했던 것 같아요. 아까 VS 코드 플러그인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VS 코드 사용하시나요? 네, 지금 VS 코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자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빔이 싫어서 떠난 건 아니고요. 전 짝 프로그래밍 하려고 떠난 게 있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 짝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상대방이 빔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전 떠났지만 아직도 계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키보드도 다 그 방향키도 다 그거로 써요. 기본 방향키를 HJK로 쓰고. 그 뉴빔 익스텐션 같은 거 쓰시나요? 그거는 안 썼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뭐지 VS 코드 그 플러그인 만드시잖아요. 네네네. 아까 그게 뭐 이제 빔 이제 바인딩에서 쓰는 것 중에 이제 혹시 뭐 관련이 있는? 그건 없고 밑에 거는 비밀키를 이제 그 약간 따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밀키를 써보다가 VS 코드는 왜 없지? 해서 만들었던 거고 비슷하게 VS 코드에서 검색 가능하고 열면 창 열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빔 좀 영향 받았던 거고 마치봉 영상에는 빔으로도 만들었던 건데 빔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만들 수 있겠지 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랬었습니다. 네. 빔으로 만들었던 거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그 문제 선택해서 커맨드 실행하면 함수 실행하고 그 함수가 이제 API 호출해서 결과 나오면 그냥 띄워주는 거밖에 되게 단순한 건데 똑같이 만들었어요. VS 코드 그랬던 거였습니다.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좀 좋았던 내용이 플러그인 하나씩 이해한 다음에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막 VMRC 그 복사해서 맞아요. 플러그인 그게 설치하면 그냥 열몇 개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뭐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따라하고 싶고 따라하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씩 이해한 다음에 쓰는 게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하나씩 저 추가했어요. 하나씩. 중이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것 같은데 네. 스터디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네. 스터디에 관한 궁금한. 스터디가 제가 32번째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스터디를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 HTTP2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게 밑에 있거든요. 이건데 저 혼자 보고 있었어요? 이때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안 쉬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32번째 스터디를 지금 32번째가 이거구나. 네. 지금 이거 스터디 하고 있고 그 스터디를 어떻게 했냐로 인프콘에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약간 어쨌든 스터디를 하면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저도 공부할 때 활용하고 있고 스터디 책 말고는 책 아니고요.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로 좀 저를 이렇게 좀 상황에 좀 몰아넣는
저는 이런 거 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한윤석 대표님은 여기 푸드존 사장님이고요. 아, 네. 네네. 공간을 대여해 주신 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